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볼 작품은요, 정철의 3위인곡입니다. 이 3위인곡 같은 경우는 송미인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여기서 이 3위인곡에서 미인이 바로 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가 바로 3위인곡이고 그 속편이 바로 송미인곡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작품을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송미인곡이 더 빈출되고요. 더 중요한 작품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위인곡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 나왔지만 송미인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두 개 다 중요한 작품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철의 3위인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철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정철이 50세가 되던 1585년, 그러니까 선조 18년에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으로 고향 창평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평에 내려가면 정철을 기리는 그런 문화 유적이라던가 어떤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4년 동안 지내면서 누구를 그리워하겠어요? 임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절절한 자신의 마음, 그 다음에 나는 임금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빨리 저를 불러주세요 라는 의도로 3위인곡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이제 충신연주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충신연주지사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신하를 여성으로, 그 다음에 임금은 남성으로 빗대어서 여성 화자가 남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이 원류가 정서의 정과정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의 계보가 있는데 그 와중에 3위인곡과 송미인곡, 미인이라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절절하게 다룬 것으로 이 정철의 송미인곡과 3위인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설명을 듣지 말고 전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게 조선시대에 쓰인 가사이기 때문에 한자어도 많고 모르는 고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학작품을 접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위인곡의 전문 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 구조를 먼저 알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 가사 같은 경우는요, 서, 본, 결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서는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은 본래의 내용, 그러니까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본사입니다. 그 다음에 결은 뭐겠어요? 마무리할 결.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등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서사는 왜 이 글을 시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정서를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본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3위인곡 같은 경우는요. 추나 추동이라고 해서 사계절의 흐름에 맞게 정서를 읊은 게 특징인데요. 이 작품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정서가 표출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몸을 삼기다는요, 만드실 때입니다. 쟤는 때를 얘기합니다. 내 몸이 생길 때. 근데 내 몸이 누가 때문에 생기나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적 존재, 뭐 조물주라고 하거든요. 조물주가 내 몸을 만드실 때 님을 쫓아 삼기시니, 님을 쫓아서 만들었다. 이 님이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을 뜻하는, 또는 연정의 마음을 뜻하는 사랑하는 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님을 쫓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생, 이건 뭐세요? 한평생의 연분. 연분은 뭐겠어요? 천생연분이며, 그러니까 임관하는 천생연분이며, 한알 모랄 일이런가. 하늘이 그것을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모른 일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서리법이고 그만큼 너랑 나랑은 영원한 천생연분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볼게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나 하나, 내가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날 괴시니. 자, 여기서요. 괴다라는 말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다는 즉 사랑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라는 건 이 마음과 이 사랑, 그러니까 임과 나의 이 천생연분의 사랑을 견주다죠. 지금은 비교할 때가 노여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임과의 그런 어떤 사랑,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 연모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모는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이 성격이 이거 굉장히 절절한 사랑 노래인데 연모적인데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원하요대. 내가 평생에 원할 원자예요. 뭘 원하냐면 한데 내자 하였더니 라는 거야. 한데 내자는요, 내자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누구와 함께 위트 나 임금과 함께 살고자 하였는데 늙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외따로 두고 그리는고 그리워하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현대시 해석할 때랑 고전이랑 똑같아요. 화자의 감정,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임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했죠. 오케이. 임을 진짜 사랑하구나. 연모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요 부분에서 평생에 원했는데 외워두고 그리는 거. 늙었다. 화자는 지금 늙은 상황이야. 정철이 이거 언제 지었다고요? 50세 때 창평해. 50살이면 사실 지금도 늙은 나이잖아요. 이 조선시대 때 50살? 굉장히 나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무슨 일로 임과 따로 뒀다는 건 이 사랑하는 임과 어떻게 됐다? 부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문학에서 잘 나오는 거 사랑하는 임이 나에게 부재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자, 엊그제까지는 님을 모시고 있었어. 그리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이 광안정이라는 장소는 지금 임금이 있는 경복궁, 임금의 궁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광안전이라는 어떤 곳에 올랐는데 그 더디 어찌하야 하게 나려오니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다. 이 하계의 의미. 자, 광안전은요, 어떻게 보면 천상세계의 어떤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 궁궐은 경복궁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계에 내려왔대. 근데 이 정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창평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계라는 거는 여기서 밑에 세상이야. 상계는 이미 있는 데고요. 천상계 할 때. 그 다음에 하계는 지상계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계는 바로 어디다? 전남 창평이겠다. 인간 세상이겠다. 그러면서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히언디 3년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올 때에 내가 빗은 머리가 얽힌 것이 헝클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야? 3년이야. 아니, 상계에서 임금과 함께 광안전에 올라가지고 하하호호호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기 내려온 지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고 이미 없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관리가 안 된 상태라서 머리가 막 엉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철 같은 경우가요. 한 4년 정도 창평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철의 그런 실제적인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연지분 있디마는 연지분은 뭐예요? 볼에 바르는 연지와 분입니다. 옛날에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연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있다마는 누굴 위하여 고의하겠냐. 이건 무슨 말이야. 이미 없으니까 나는 꾸미고 뭐 머리 예쁘게 빗고 그럴 이유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연지분을 통해서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읽어도 앞에 부분을 읽어도 굉장히 여성적 어조를 알 수 있지만 연지분을 통해서 얘 100% 여성 화자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설음 텁텁히 빠여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뭐냐면 서러움. 그래서 여기서도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텁텁히, 겹겹이 쌓여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어두자음군입니다. 어두자음군은 나중에 된소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국어에서 보면 됩니다. 마음에 내가 시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짖느니 그러니까 뭐만 나와? 한숨이 나오고 디느니 눈물이 나와. 떨어지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짖는 것은 한숨이고 그러니까 임의부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전시를 파악할 때는 정서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 인생이 삶이라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름도 그지없다. 근심은 어떻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인생은 유한한데 이런 고통은 끝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심한 세월은 무정한 세월은 무르는 듯 하는 거야. 물이 흐르는 듯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량이 때를 날아가는 듯 코티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염량은 뭐냐면요. 더위와 서늘함이야. 그러니까는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겨울도 가고 우리 이 사계절이 덥고 춥고가 반복되잖아요. 그 시간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시어가 바로 염량인 거죠. 그래서 덥고 시원함이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오니 때를 알고서 가는 듯 다시 오니 고쳐오니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느낄 일이 하도할사. 하다는 괴다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데요. 하도할사는 많다입니다. 하다는 중세에서 알아둬야 될 단어. 그래서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라고 임과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임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정이 이 부분, 서사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요. 어떤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되고 화자의 심리와 정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사가 들어가는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서사를 마치고 본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삼위인곡에서 추나추동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본사가 전개된다고 했죠. 이때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시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를 공부할 때는 계절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